1강부터 9강, 즉 1부에서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어떤 변화를 야기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0강부터 20강, 즉 2부에서는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에 대한 낙관적 예측과 비관적 예측을 중심으로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의 핵심을 꿰뚫어 보겠습니다. 정상을 영어로 노멀이라고 합니다. 비정상인 사람을 한국에서도 영어로 abnormal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new normal이란 새로운 정상이 되겠군요. 정상이면 정상이지 과거의 정상과 새로운 정상이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의 연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저성장과 침체가 오면 조금 있다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파도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저성장과 침체가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회복해서 경기가 좋아졌다가 다시 또 침체가 있고,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그 파동은 없어지고 저성장, 장기 침체, 그리고 높은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과거의 정상은 아니었는데 이제는 이게 정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정상이다 해가지고 뉴 노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로 사실 우리는 굉장히 힘든 미래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요. 뉴 노멀이라고 하는 것이 또 겹쳐 있기 때문에 이른바 우리에게는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즉, 뉴 노멀이라고 하는 것으로 경제가 힘든 상황에서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가 우리를 덮치는 것이지요. 뉴 노멀 시대에는 오직 소수만이 잘 살고 다수가 가난한 빈부격차의 시대입니다. 전 세계 그 통계를 봐도 각국이 아주 심각한 빈부격차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빈부격차는 과거에 비해서 훨씬 심해졌습니다. 헬조선이라고 불리우는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도 극심한 빈부격차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IMF와 OECD가 빈부격차의 심각성을 경고했습니다. 금수저, 은수저라는 말에 공감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90%를 넘었다고 합니다. 다운턴 앱이라고 하는 영국 드라마에 나오는 1920년대 영국 하인의 삶보다도 미국 중산층의 삶이 더 나쁘다는 다운턴 앱이 이코노미라는 말이 미국에서 유행했습니다. 학자들은 신노예 사회의 출현을 이야기합니다. 상위 1%인 소수가 다수인 99% 위에 군림하는 사회가 이미 지구 곳곳에 출현했고 0.01%대 99.99%의 시대도 예측되기도 합니다. 뉴노멀이라는 단어는 블랙스완이라는 단어와 함께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블랙스완이라는 단어는 알고 보면 모순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스완은 하얀 새인데 백조니까 하얀 새지요. 그런데 블랙이니까 검은 하얀 새. 말이 좀 안 되는 거지요. 예를 들면 따뜻한 미지근한 따뜻한 찬물, 또 혹은 키 큰 작은 선수, 뭐 이런 거지요. 그럼 블랙스완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온 말인가 하면은 어느 날 호주에서 백조를 발견을 했는데 그 백조가 검은 백조였답니다. 그래서 백조는 하얀 새여야 되는데 검은색 새가 나왔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설명할 때 블랙스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에는 블랙스완이 나오기도 하지요. 그거는 발레에서만 나왔던 상상의 동물이었지 단 한 번도 지구상에서 블랙스완이 발견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발견된 뒤로 이 단어는 도저히
나타날 것 같지 않는 일이 나타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측 불가능한 시대, 불확실성을 넘어서서 초불확실성의 시대를 설명하는 단어로 보통 블랙스완을 이야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미국 언론의 여론조사의 거의 대부분이 예측하지 못했었습니다. 영국이 EU에서 탈퇴한 브렉시트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지요. 박근혜 대통령이 촛불혁명으로 저렇게 물러날 것을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게다가 지구촌은 이제 자연재해라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까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는 뉴노멀의 시대이기도 하고 블랙 스완의 시대이기도 한데 여기에 인공지능과 로봇이 우리를 덮치는, 엎친 데 덮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경제가 안 좋다는 푸념을 듣고 어떤 사람이 언제 경제가 좋았던 적이 있나요? 항상 안 좋다는 말만 벌써 10년 넘게 들었습니다. 그 말 듣고 조심하느라 투자를 안 했는데 아파트 값만 올랐어요 라고 불평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아득한 과거에는 분명 경제가 좋은 시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나쁘다는 말만 계속됩니다. 과거에는 경제가 나빴다가 좋아지는 파동을 보였지만 지금은 현상 유지는커녕 계속 침체되기만 합니다. 다만 저금리와 정부 부동산 부양책으로 부동산만 올랐을 뿐입니다. 경제 성장은 이제 다시 못 볼 추억이 된 듯합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10년 뒤에 다시 잃어버린 20년을 보낸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경제가 회복되어서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일자리도 좋은 일자리는 아니고 대개 비정규직의 계약직, 그리고 안 좋은 자리가 상당수라고 합니다. 한국, 유럽, 중국도 침체이고 미국만이 홀로 호황의 기미를 보일 뿐입니다. 일본의 경제 침체를 닮아가는 현상을 세계 경제의 일본화, 즉 Japanization of the World Economy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중산층이 붕괴하고 청년 실업이 급증하는 현상은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만연한 전 세계적인 보편 현상입니다. 일대 99의 세상이 또 다른 정상, 곧 뉴노멀이 된다면 뉴노멀의 목록에 끔찍한 메뉴가 하나 더 추가되는 셈입니다. 의사도 변호사도 교수도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갔다며 괴로움을 토로합니다. 모두가 힘들어하는 세상.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을까요? 나를 위해 힘들게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점점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삶에서 경제가 제일 중요한 변수가 되었습니다. 돈이 최고라고 하고 또 전부라고 합니다. 돈 앞에선 뭐든지 굴복합니다. 승자 독식과 무한 경쟁으로 표현하는 시장 자본주의는 돈에 의한 돈을 위한 세상입니다. 돈이 없으면 노예나 다름없습니다. 노예는 오래전에 이미 없어졌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 밑에서 노예처럼 삽니다. 그래서 신노예 시대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 사주의 갑질이 전 국민의 분노를 모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노비와 왕의 관계나 다름없습니다. 지금은 돈에 의한 돈을 위한 세상입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살 수 있습니다. 돈이면 사람도 살 수 있고 영혼도 살 수 있고 부자는 노예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는 가장 많은 사람이 믿는 종교가 기독교도 불교도 이슬람교도 아닌 돈교입니다. 일부 성직자까지 자신의 종교가 아니라 돈교를 믿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며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나이 들어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 돈을 많이 벌어 놓을 걸이라고 합니다. 미국 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경제력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돈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행복과 무관하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일정 수준을 넘어선 이후에도 돈이 증가하면 행복이 역시 증가합니다. 다만 그 증가 속도가 완만할 뿐입니다. 일정 수준을 넘어선 이후에도 돈을 벌수록 조금이나마 행복도가 증가한다니 돈이 최고입니다. 80세가 넘어서도 계속 일을 하는 한 부자에게 그냥 은퇴하시지요 라고 권하니 돈 버는 일만큼 재밌는 게 없어서 계속 일하는 겁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내게 돈 버는 것 이상으로 즐거움을 주는 일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말입니다.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인생에서 가장 추구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돈 버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욕망 앞에 정직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관절 질환을 주로 치료하는 어떤 의사가 병원에 오는 환자 중 혼자 사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맺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의 할머니들이 한결같이 할아버지가 돈이 있는가만 따지더랍니다. 나이 든 사람만 그럴까요? 가난한 부모를 둔 똑똑한 자식보다 부자 부모를 둔 무능한 자식이 더 좋은 신랑감이며 최고의 스펙은 부모의 자산이라고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방문하는 횟수와 부모가 가진 재산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더니 한국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 말은 부모 재산이 많아야 자식이 부모를 더 찾아보고 그 정도가 한국이 세계 1위라는 것입니다. 이 결과만 놓고 보면 한국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돈을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만약 전지전능한 신이 있어 소원을 묻는다면 다들 부자로 만들어 달라고 할 것입니다. 행복하게 해달라는 사람은 거의 없을지도 모릅니다. 행복하게 해달라고 빌었다가 행복하지만 가난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면 난감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불행하더라도 부자가 좋겠지요.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주위에 널려있다고 말하는 걸 보면 마음먹기에 달린 행복, 주위에 널린 행복을 구태여 전지전능한 신에게 달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갖기 힘든 돈을 달라고 해야겠지요. 인공지능 로봇과 뉴노멀이 우리를 동반 공격하고 있습니다. 블랙스완은 언제 우리를 엄습할지 모릅니다. 경제는 예측불능으로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인공지능과 로봇이 노예 같은 일자리마저 위협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눈앞에 위기가 오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무사안일한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고 그냥 사라진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다시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과 로봇은 이미 우리의 삶에 야금야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KT가 만든 인공지능 스피커 기가지니가 100만 대 이상 판매되었습니다. 기가지니는 오늘 미세먼지는 하고 음성으로 물으면 미세먼지 농도를 알려줍니다.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아이가 잠잘 시간이 되면 잠자리 동화를 읽어줍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영화 같은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미래를 고민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이상으로 10강을 마치겠습니다. 10강은 제가 수호서재에서 펴낸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행복하게 사는 법,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생존 전략 2부 중에서 첫 번째 주제인 엎친 데 덮친 격, 과거의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뉴노멀의 시대의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